여러분 시간 낭비 그만하세요. 오늘 상권 분석 노하우 전부 공개하겠습니다.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영상 중간중간에 나오는 꿀팁들 잘 적어 놓으시고 그대로만 따라서만 해보세요. 이거 진짜 유료 강의에서만 알려주는 건데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 상권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? 창업 과정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가 바로 이 상권 선택인데, 이 선택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가 불가능합니다. 자, 같은 능력을 가진 두 원장님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. A란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잠재 고객층이 많은 상권이에요. 또 B란 지역은 유동인구가 적고 주변 상점도 적은 상권입니다. 그럼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딱 느껴지시죠? 그런데 제가 아신 30대 원장님은 이런 상권 분석 없이 단순히 집에서 가깝고 또 깔끔한 매물이 나와서 어차피 아이를 등원시키면서 일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집 가까운 곳을 선택하셨어요.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. 어떤 문제냐면 단순히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를 선택했더니 생각했던 타겟들과 다르게 방문하는 주요 고객층이 바로 5060이었던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폐업하셨습니다. 여기서 문제는 매장의 상태가 아무리 좋은 곳을 선택하더라도 상권 자체가 약하다면 고객을 유치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폐업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? 우선 이거 알아두세요. 제 말에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. 그런데 7년간 사업하며 얻은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권 분석에 도움이 되는 팁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성공적인 상권 분석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내 성향에 맞는 상권 찾기입니다.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이 소규모 샵 형태인 1인 샵으로 시작할 텐데, 이 1인 샵 최고의 상품은 결국 나입니다. 나. 즉, 나 자신이 브랜드의 핵심이라는 거죠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. 고객이 한 번 방문했다가 또 오는 이유가 결국 나와 비슷한 사람이 올 거란 말이에요. 나와 잘 맞으니까. 그러면 여러분, 그런 비슷한 상권을 찾으셔야 됩니다. 그거에 앞서서 첫 번째는 내 성향을 파악하는 거. 여러분은 손님과 소통이 자연스러운 사람이신가요? 아니면 대화가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인가요? 또 어떤 연령대의 손님과 가장 잘 만나요? 뭐 2030 세대가 있을 수 있고 4050 세대일 수도 있고. 이게 파악이 됐다면 상권을 정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. 저는 상권을 총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. 주거 상권, 비즈니스 상권, 특수 상권입니다. 자, 주거 상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파트나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고객의 충성도가 높고 입소문만 잘 탄다면 꾸준한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. 비즈니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이 밀집된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주요 고객층입니다. 특히 뭐 점심과 퇴근 시간대 매출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죠. 또 특수 상권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, 관광지 등 특정 고객층이 몰리는 지역으로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트렌디한 업종이 적합하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방금 말씀드린 이 기준을 갖고 나의 성향에 맞게 정해보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젊은 고객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비즈니스 상권이 적합하겠죠. 반면 육아하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과 친화력이 뛰어나다고 하면은 주거 상권이 적합할 겁니다. 이렇게 내 성향에 맞게 최소 3개 정도의 상권을 찾아보세요. 그리고 되도록이면 집에서 40분 이상 거리를 벗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왜? 가까울수록 당연히 시간 활용이 용이하고 너무 멀게 되면 쉽게 지칠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잠재 고객의 특징을 파악하셔야 되는데요. 내 성향과 상권의 특징을 찾았다면 내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이 얼마나 많은지 체크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먼저 제가 4가지 사이트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. 첫 번째가 마이푸차, 두 번째가 나이스 비즈맵, 세 번째가 소상공인마당, 네 번째가 오프더비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내 성향과 맞는 상권의 어떤 타겟들을 분류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 인구 수도 나오고요, 주요 연령대도 나오고요, 또 그 타겟층이 얼마만큼 소비하는지 나오니까 이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또 경쟁 분석도 여러분들 해보셔야 되는데요. 이거는 그 상권에 이제 내가 뷰티샵이라고 하면은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뷰티샵을 검색해 보세요. 그럼 수많은 뷰티샵이 뜰 텐데요. 여기서 같은 상권 안에 경쟁 매장이 얼마나 있는지, 그리고 그 매장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검색해봤는데 매장이 많아요. 그렇다고 무조건 매장이 많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. 어느 지역은 가게가 많다고 해도 퀄리티가 낮은 서비스들만 제공할 수도 있고, 또 어느 지역은 가게 숫자가 적지만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상권 안에 나의 경쟁사 수준을 체크하셔서 뭐 금액이라든지 또 제공하는 서비스들,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세요.
그럼 여기는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사실 이런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비교하는지 몰라서 그냥 모르겠어 포기하고 그냥 집 가까운 곳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. 꼭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준을 갖고서 체크를 꼭 해보세요.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권 분석할 때 실전 꿀팁 2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즘은 뷰티샵 여러분들 간판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? 아니면 예약제로 오신 분들이 많을까요? 예약제죠. 이 예약제 문화가 잡히면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찾아오는 손님의 비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.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? 여러분들 내가 하려는 상권에 내 상품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. 성남이라고 하면 성남 피부샵이라는 키워드를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를 활용해서 얼마 정도의 검색량이 있는지 수요를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검색했는데 검색량이 많다.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상권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내 상권에 내 상품의 키워드를 검색하셔갖고 그 수요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.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하셔야 됩니다. 사실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데이터입니다. 실제 여러분이 오프라인으로 가보시면요 느낌이 완전 다를 수도 있습니다. 온라인에서 봤을 때 엄청 활성화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건물 자체가 되게 노후화된 상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내가 하려는 분위기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실제 현장을 방문하셔갖고 그런 어떤 상권의 분위기라든지 또 대중교통이 이용하기 편한지 그런 것들을 관찰해 보시면은 여러분 상권을 선택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여기까지 제가 실제 상권 분석을 할 때 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데요. 여러분, 성공적인 창업의 시작은 철저한 상권 분석에 출발합니다.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성향에 꼭 맞는 상권을 찾아서 창업의 첫 단추 잘 깨워보세요.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아직은 작은 채널이라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도 놓칠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알찬 정보 제일 먼저 만나보세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